안녕하세요. 2차 시 강의에서는 챗GPT의 화면 구성과 기본 사용법을 익히고요.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서 실습을 통해 활용 능력을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챗GPT의 화면 구성과 다양한 활용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챗GPT의 기본 화면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생성형 AI 모델의 종류와 비교를 통해서 각 모델의 특징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맞춤 설정을 통해서 모델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각 모델을 선택했을 때 활용법에 대해서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의 모델을 비교를 해봤을 때 긴 문맥 처리와 고급 모델의 옵션 등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고요. 유료와 무료에 관련된 차이점에 대해서도 실습을 통해서 결과물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의 다양한 종류를 알아보고 챗GPT 가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의 종류입니다. 텍스트, 이미지, 음성,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공지능들인데요. 텍스트를 생성하는 AI 대표적인 모델이 챗GPT입니다. 자연어를 처리하고 대화 생성이나 글쓰기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생성하는 대표적인 모델은 달이라든가 미드저니 같은 것들인데요. 텍스트 기반을 설명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해낼 수도 있습니다. 구글의 제미나이는 구글 멀티모달 인공지능 모델로서 텍스트와 이미지 처리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엔스로픽 같은 곳에서 개발한 클로드는 안전하고 직관적인 대화형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복잡한 질문에도 논리적인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생성형 AI 모델이 개발되면서 각각의 플랫폼은 텍스트나 이미지, 코드들을 작성하는 다양한 작업에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생성형 AI 모델을 잠깐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 같은 경우는 주요 형식이 텍스트라든가 텍스트의 요약, 번역,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다양한 주제에서 설명할 수 있는 고도화된 대화를 갖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지금 최신 정보의 한계라든가 앞쪽에 말씀드렸던 환각 현상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도 검색을 통해서 크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료와 무료 버전이 둘 다 있지만 유료 버전이 현재는 조금 더 좋은 답변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GitHub의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코드를 자동 생성하는데 굉장히 특징점이 있습니다. 개발 생산성을 굉장히 증대시킬 수 있는 생성형 AI 모델이고요. 개발자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코파일럿입니다. 제미나이는 텍스트와 이미지 생성, 멀티모달을 모두 지원하고 있는 생성형 AI이고요. 장점은 텍스트와 이미지의 결합 분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단계나 높은 컴퓨팅 자원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인공지능의 연구자라든가 데이터 분석가 그리고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클로드 같은 경우는 자연어 대화와 안전한 응답, 긴 문맥을 처리하는데 아주 주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안전한 답변 제공과 복잡한 질문 처리가 가능한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 고객이나 윤리적 인공지능 활용 분야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클로드 같은 경우는 지금 텍스트 중심의 멀티모달 지원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생성형 AI 모델이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이 시기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바뀌고 있고요.
제가 지금 현재 챗GPT를 설명하는 과정 중에서도 초기 시작했던 시간부터 마지막 강의가 준비될 때까지 굉장히 하루하루 다르게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과도기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생성형 AI를 조금 깊게 이해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부분을 지켜보고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야별 추천 인공지능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좋은 인공지능 모델과 GPT-S라고 해서 플러그인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고요. 상업적인 기업 분야에서도 이 생성형 AI를 가지고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챗 GPT나 제스퍼, 카피 AI 같은 경우는 챗 GPT가 현재는 가장 발전된 텍스트 생성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텍스트를 작성하는 데 유용하고요. 제스퍼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나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등 다양한 컨텐츠를 빠르게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카피 AI는 마케팅을 위한 컨텐츠를 생성하는 도구인데요. 글쓰기 분야에서는 이 3개 정도를 먼저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디오 쪽에서는 플리키가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해서 비디오로 만들 수 있는 도구가 있고요. 슈퍼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는 짧은 동영상을 10배 빠르게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런웨이는 텍스트나 이미지를 독창적인 동영상 클립으로 생성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요. 글쓰기와 비디오 제작을 지원하는 다양한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하면 콘텐츠 생산하는데 굉장히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디오 분야입니다. 자, 오디오 분야에 크리스프나 얼터드, 보이스 모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통화 중 배경 소음을 제거하거나 음성 녹음을 편집한다든가 실시간 음성 변경이나 맞춤형 사운드 효과를 주는 오디오에 특화된 이런 생성형 AI 모델도 있습니다. 저는 코딩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분야가 코파일럿인데요. 실시간으로 코드와 함수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공지능 도구입니다. 특히 개발자들이 반복적인 어떤 작업을 계속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복잡한 코드 작성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는 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공지능 모델은 이렇게 간단하고 빠르게 학습이나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를 제공할 수도 있는데요. 오디오 처리부터 코드 작성까지 다양한 작업을 자동화하고 최적화함으로써 비용적인 부분이나 시간 절감 등 생산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인공지능 도구 모음들입니다. 자, 그 다음 생산성 부분에서 조금 살펴보면은 엘버스 같은 경우에는 질문에 빠르고 간단하게 답변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어시스턴트입니다. 작업 중에 불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찾아서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고요. 노션 AI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작업을 돕고 10배 더 빠르게 글을 작성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약한다든가 초안을 작성하거나 문서 개선을 하는 다양한 작업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 분야입니다. 저희는 웹사이트라든가 또는 사진, 뉴스 같은 데에서도 사진 컷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텍스트 기반으로 고품질의 창의적인 이미지를 생성하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생산성과 이미지 제작에 최적화된 도구들을 활용하면 작업 시간은 단축하고 퇴근 시간은 빨라지고요. 그리고 내용이 좀 더 풍부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창의적인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야별 추천 인공지능의 몇 가지를 살펴보았고요.
자, 이제 챗GPT 가입을 시작을 하면서 챗GPT를 본격적으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GPT 가입은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고요. 회원 가입을 통해서 계정을 만들고 보통 구글 계정이나 본인의 이메일 계정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께서 메일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시작하죠 라는 무엇이든지 물어보고 민감한 정보는 공유하지 마세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픈 AI의 연령 기준도 확인을 해서 충족하는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고요. 오른쪽 위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아이콘으로 로그인 상태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기 왼쪽에 보시면 GPT 2023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질문을 거듭할수록 아마 여러분들의 능력도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터페이스 부분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은 그저께 어제 부분, 보통 미국이나 유럽 쪽과 반대된 시간 차이 때문에 저희가 업무 시간이나 낮 시간 동안에 조금 먹통이 되는 그러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매일매일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캡처했었던 부분과 여러분들이 실제 챗GPT 화면이 다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기능들도 매우 다르게,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왼쪽에 사이드바가 있고요. 채팅을 하거나 다른 기능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채팅을 하거나 또는 채팅 검색을 해서 내가 기존의 내용들을 찾을 수도 있고요. 필요한 파일을 첨부해서 PDF나 또는 논문을 읽으라는 프롬프트를 작성을 할 수도 있고요. 챗 GPT에서 웹 탐색 기능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텍스트 기반을 가지고 답변하는 부분이었다면 웹에서 검색해서 실시간으로 최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했고요. 자, 여러분들이 흘려보냈을 부분에 대해서 저는 캡처해 놓은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같이 한번 채팅하면서 살펴보고 어떤 답변들을 내놓을지 한번 같이 실습도 해보겠습니다. 챗 GPT에서는 생성된 결과로 어떻게 답변을 내놓을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과정의 답변들은 다 서로 다를 수가 있고요. 잘못된 답변이 나왔을 때는 재질문을 하거나 심화 있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방법론적인 부분을 바꾸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챗GPT의 화면을 보면은 챗GPT의 한계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화면 아래쪽에 보면은 챗GPT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고요.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라는 안내문도 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면은 내가 지금 접속한 로그인 계정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질문이라든가 릴리스 노트, 이용 약관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참고하고 사용법을 빠르게 익힐 수가 있겠습니다. 키보드 단축키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 마지막 응답 복사입니다. 컨트롤 쉬프트 C인데 저희가 위쪽으로 드래그를 해서 밑에 컨트롤 V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단축키를 가지고 마지막 내용을 빠르게 복사하고 다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문서들을 열 때 컨트롤 N 키를 누르면 보통 새 문서, 새 파일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요. 자, 챗GPT에서는 컨트롤 쉬프트 O라는 단축키로 빠르게 새 대화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채팅을 여는 이런 부분들도 알고 있으면 여러분의 작업 속도가 굉장히 효율적이고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챗GPT의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의 구조입니다. 저는 지금 챗GPT를 유료 버전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나 실습을 하기 위해서 결과를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유료로 지금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혹시 무료 부분을 사용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시간적이나 또는 텍스트의 양에 따라서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쉬셨다가 다시 한번 챗 GPT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결제가 꼭 필요하다, 많이 사용한다 그러면은 유료 결제의 버전을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파일 첨부나 웹에서 검색할 수 있는 부분과 챗 GPT 옴니라는 부분에서 다른 모델들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 캔버스라는 베타 버전이 지금 나타난 상태이고요. 프리뷰, 논리적 설명이 가능한 모델이라든가 옴니 버전, 미니 버전으로 더 빠른 논리적 설명을 갖고 있는 모델들도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사이드바의 목록 정리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이드바에서 채팅의 목록을 볼 수가 있고요. 점 3개의 옵션 부분을 클릭하면 다양한 메뉴들이 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이 질문을 공유하거나 이름을 바꾸거나 또는 삭제할 수 있는데요. 여기 아래쪽에 있는 기록은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차례대로 오래된 순서대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했던 부분들이 내가 굳이 이 질문이 갖고 있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검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삭제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아카이브에 보관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 채팅창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어떤 질문을 했던 부분들을 보관하는 기능이 아카이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질문창에서 저는 자율주행 로봇의 단비 제품에 대해서 설명해줘 라고 했는데요. 그 설명해줘 라고 한 다음에 첫 번째는 구조이고 크기도 알려주고 세 번째 특징도 알려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Shift 엔터를 해서 창 안에서 줄바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채팅창이 카톡일 텐데요. 카톡에서도 컨트롤 엔터라는 부분으로 줄바꿈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는 챗 GPT에서도 질문창에 줄을 바꾸어서 1점 구조, 2점 크기, 3점 특징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능을 사용하면 채팅 목록을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줄로 나누어 질문을 했을 때 실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개인 맞춤 설정으로 답변을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른쪽 상단에서 프로필 아이콘을 클릭할 수가 있고요. 그 메뉴 중에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개인 맞춤 설정이나 또는 보안, 데이터 제어 등 다양한 메뉴들이 있고요. 개인 맞춤 설정을 클릭을 하면 맞춤형 답변 기능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관리라는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기존의 메모리에 관련된 내가 질문했던 것들이 일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질문했던 것들에 자, 여기 제가 번역을 살짝 해놨는데요. 기초적인 파이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단비를 이용해서 티처 머신을 그리고 영상인식 교육과 자율주행 제어 프로그램을 가리키는 커리큘럼을 기획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관리하고 나의 개인 맞춤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대학생들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이라는 제목의 2시간 강의를 준비하고 있고 제가 질문했던 것들입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하기 위한 실용적 도구 및 전략 제목의 대학 수준에 관한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의 챗 GPT를 가지고 강의를 하기 위해서 질문했던 것들이 저의 개인 맞춤 설정으로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이 부분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휴지통으로 지울 수도 있고요. 메모리 전체를 지워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모리에 개인 맞춤 설정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자, 여기에 단순하게 단비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담비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했더니 담비는 교육용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봇이고 주로 프로그래밍 교육과 인공지능 학습 위해 설계된 로봇입니다 라고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은 담비가 무엇인지 모를 거예요. 저희 기업에서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을 교육하기 위한 제품입니다. 이렇게 제가 담비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질문을 하다 보니 개인 맞춤 설정이 되어 있고요. 단순히 담비에 대해서 알려줘 또는 나의 정보를 개인 맞춤에 해놓고 자,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 라고 하면 그 개인 맞춤 설정에 맞게끔 답변을 바로 주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사용자의 어떤 작업이나 학습 분야를 입력해서 전문적인 부분에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메뉴 설정은 언제든지 초기화하거나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정보 입력은 챗GPT가 알아야 되는 그 더 나은 응답을 제공하기 위한 정보 제공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 직업, 관심사, 선호하는 언어 등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이름은 무엇이야? 우리 기업은 메타플레이스라고 해. 우리는 코딩에 관심이 있고 교육에 관심이 있는데 뭐 프랑스어로 하는 언어로 설명을 해줘. 일본으로 진출을 할 예정이니 일본에 관련된 코딩 분야를 알려줘. 뭐 이렇게 굉장히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식적인 어조나 비공식적인 어조, 자연스럽게 문장을 연결해줘 라든가 응답 길이를 500자 이내로 해줘 라는 부분에서 개인 맞춤 설정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챗GPT 4.5에 캔버스라는 모델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되었는데요. 좀 더 깊고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출처와 연결된 상세한 설명이 포함되는 것이 캔버스 기능입니다. 예시에서 보는 것처럼 담비 AI 공식 웹사이트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저희의 웹사이트는 아닙니다. 네, 저희의 웹사이트는 메타플레이스인데 담비에 대해서 알려줘 했더니 담비라는 .ai 사이트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주요 특징들이 있고 고객의 자동차 상품 추천 심리 테스트에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고 출처도 알려주고 있는데요. 플랫폼 연동 기능에서 구체적인 어떤 답변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이 캔버스의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4.5 미니를 가지고 해봤는데요. 지금 답변의 줄수 차이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간단하고 요약된 형태로 응답을 제공하게 됩니다. 담비라는 단어와 유래나 뭐 뜻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이런 것들도 사실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환각 증세를 나타내시면 안 되고요. 네. 자, 복잡하고 구체적인 질문에서는 캔버스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빠르고 간단한 답변이 필요하면 4 미니를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모델의 특성에 따라서 이해를 하고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한다면 챗GPT를 활용하는 데 더욱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챗GPT 모델과 그리고 개인 맞춤형 방법, 로그인까지 모두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답변 부분들을 실제 사용을 하면서 해당하는 출처의 부분은 반드시 개별적으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델에 따라서 답변을 달리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캔버스 기능은 다음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글쓰기와 코딩 분야에서 굉장히 특화된 모델입니다. 현재에서는 담비에 대해서 알려줘 해서 텍스트만 나왔지만 캔버스 기능에 캔버스 창이 열리면서 새로운 답변 부분이 생성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 내용의 학습 정리입니다. 챗GPT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다양한 기능을 쉽게 활용할 수 있었고요. 개인 설정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생성형 AI 모델 비교를 통해서 상황에 맞게 적합한 도구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고요.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의 답변 차이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할지에 대한 내용도 알아보았습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 적절한 설정과 모델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아보았습니다. 자, 2차 시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